저는 평생 한 가지 건강 상식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절대 바로 눕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식후에 눕는 건 소화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해롭다는 말. 그래서 저는 식사만 끝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부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이 쏟아져도 참았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고 저 역시 그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식사 후가 되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축 처졌고 가끔은 가만히 서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눕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눕는 건 게으른 거야.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식 채널 건강풀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식후에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상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저처럼 성실하게 지켜왔던 한 사람이 왜 점점 더 힘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후에 졸린 것도, 머리가 멍한 것도, 기운이 떨어지는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대로 살고 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식후에 일부러 걸으면 잠깐은 정신이 드는 것 같다가도 곧 더 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눕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먹고 나면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있는 그대로 제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식후에 멍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기까지 한 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상식 당신 몸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먼저 식후에 바로 눕지 말라는 상식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거나 상체를 세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혈액순환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위장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혈압 조절이 예전 같지 않거나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이 혈액 이동을 몸이 빠르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후에 억지로 움직이거나 계속 버티면 오히려 뇌 쪽 혈류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신호가 식후 멍해짐,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 어지럼 같은 증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식후에 잠깐 눕거나 짧은 수면을 취했을 때 오히려 몸이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상식을 어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맞춤형 휴식. 모두에게 같은 답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식후 휴식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식후에 걷는 것이 맞고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식후에 눕는 휴식이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말라는 상식은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혈압과 자율신경 조절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멍해지고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사 직후에 혈액이 위장으로 이동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식후 저혈압 경향이 있거나 자율신경 반응이 느린 사람들은 식후에 잠깐 몸을 낮추는 것이 뇌와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썼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상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들은 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식후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눕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상체를 살짝 낮춘 상태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멍한 느낌과 어지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상태로 짧게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버틸 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식후에 걷는 휴식보다 잠깐 눕는 휴식이 회복에 더 가까웠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몸은 이 선택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식후 휴식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깨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식후 휴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식후에 몸이 안정되는 쪽이 그 사람에게 맞는 휴식입니다. 움직였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활동형 휴식이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일수록 어지럽고 기운이 더 빠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눕는 휴식이나 짧은 수면이 회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식후 습관을 조절하는 개념이 바로 맞춤형 휴식이었습니다. 상식은 출발점일 뿐이고 내 몸의 반응이 최종 기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맞춤형 휴식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제게 아주 간단한 기준부터 알려줬습니다. 식후에 무엇을 했을 때 몸이 더 안정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식후에 억지로 걸었을 때는 잠깐 정신이 드는 것 같다가도 곧 더 큰 피로가 밀려왔고,
머리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반대로 잠깐 눕거나 눈을 붙였을 때는 몸이 차분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답입니다. 맞춤형 휴식은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식후에 움직였을 때 머리가 더 또렷해지고 기운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걷기나 가벼운 활동이 맞는 휴식입니다. 하지만 식후에 움직일수록 어지럽고 힘이 더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몸이 지금은 낮추고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어느 쪽을 필요로 하느냐였습니다. 물론 식후에 눕는 휴식이 맞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식후에 바로 깊은 잠에 빠지기보다는 짧게 눈을 붙이거나 몸을 편안히 낮춘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는 정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완전히 엎드리거나 목을 꺾은 자세는 피하고 상체를 살짝 높인 상태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이 몸에 부담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길게 자는 것이 아니라 10분에서 20분 정도 몸이 안정될 때까지만 쉬는 것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밤잠에 영향을 주거나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활동형 휴식이 맞는 사람 역시 식후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정도의 활동은 소화와 회복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휴식의 핵심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식후 20분 동안 몸이 가장 안정되는 선택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상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말라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문제는 그 상식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상식을 믿었고 성실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 평균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을 스스로를 탓하며 보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되지?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하지만 답은 의지가 아니라 체질과 상태였습니다. 맞춤형 휴식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다른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식사 시간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식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에는 상체를 세우고 잠깐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난히 멍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에는 주저하지 않고 잠깐 눕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를 더 잘 버티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식은 참고서일 뿐이고 내 몸의 반응이 진짜 교과서입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말라는 말을 평생 지켜왔는데도 계속 힘들었다면 이제는 내 몸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 선택은 게으름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니어 건강지식 채널 건강풀이였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의 몸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상식보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맞춤형 휴식을 선택해 보세요.